이제 2달도 안 남았어. 말 그대로 초읽기 들어간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86 운동권 청산. 지금 민주당의 절반 이상이 네. 86세대 운동권 출신이에요. 노력하고 우리 사회에 기여한 건 이해되는데 이렇게까지 오래 벽에 똥칠할 때까지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검사 출신이 몇 명 나올지는 몰라요. 그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을 리는 만무하잖아요. 검사는 안 돼 라고 해봐야 그것이 실제 총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에요. 일부다. 이 청산이 먹힌다 그러면은 86세대 운동권 후보자들은 직격탄을 받는 거죠. 친명 그룹에서도 그래? 운동권 청산 잘 됐네? 이른바 친문을 걷어내는데 이게 상당히 유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는 2달도 안 남았어요. 진짜요. 57일 오늘부터. 그렇지. 네. 선거가 이제는 말 그대로 초읽기 들어간 거예요. 86 운동권 청산. 그죠? 네.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87년도 우리 민주화돼서 직선제 개헌 서울의 봄 이건 인정한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한 위원장이 볼 때는 86세대 운동권 선배들이 우리 사회 민주화에 기여한 건 인정하는데 네. 386, 486, 586까지는 좋다 그래. 그런데 686, 786, 886, 986 그러니까 정말 지금 민주당의 절반 이상이 네. 86세대 운동권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력하고 우리 사회에 기여한 건 이해되는데 이렇게까지 오래 벽에 똥칠할 때까지 이건 아니잖아. 그거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후배들한테도 좀 기회를 주세요. 후배들도 좀 일 좀 해요. 형 나 일 좀 줘. 누나 나 일 좀 줘 하는 게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여론조사가 나왔죠. 그렇죠. 네. 민주당에서는 또 이것에 이제 맞대응으로 86 운동권 청산하자 51%예요. 그 다음에 공감하지 않는다가 38이야. 네. 공감이 더 높죠. 네. 검찰 독재 청산론도 58%고 공감하지 않는다가 35.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검찰 독재 청산한다 58%, 35인데. 자, 국민주행한테 물어볼게요. 네. 우리가 어떤 질문하면서 무슨 독재? 독재? 이거 긍정적으로 볼 사람 누가 있어요? 독재는 검찰 독재를 청산하자. 청산하자는 거야. 네. 자, 청산하자니까 이건 58%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지금이 검찰 독재입니까? 검찰 독재라고 생각합니까? 독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라고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네. 그리고 검찰 독재가 무엇인지도 지금 응답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어요. 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선생님께서는 검찰 독재가 어떤 내용이 돼야 검찰 독재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제대로 답을 할 수 있을까? 청산론 이것도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네. 운동권도 청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건 그렇습니다. 검찰도 독재가 돼서는 안 되겠죠. 또 검찰 독재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독재가 아니다 라는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검찰이 독재였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감옥에 있을 거예요. 그랬죠. 어떻게 이것을 검찰 독재라고 합니까? 네. 기자분은 세 줄로 요약할 수가 있나요? 검찰 독재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구앵커한테 물어보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여쭤봅니다. 총선하고 연관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총선이요? 자, 총선하고 연관되는 것은 후보자랑 관계가 있어야 돼요. 네. 후보자랑. 자, 검찰 독재 청산이라고 그러는데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검사 출신이 몇 명 나올지는 몰라요. 아직 모르죠. 그리고 모르거니와 네. 그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을 리는 만무하잖아요. 있긴 있겠지만. 그렇죠. 그러면 검사는 안 돼라고 해봐야 그것이 실제 총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에요. 일부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최근 통계를 보면 민주당 의원들의 거의 60%는 86세대 운동권이에요. 여전히. 그러면 이 청산이 먹힌다 그러면은 실제로 86세대 운동권 후보자들은 직격탄을 받는 거죠. 반면에 국민의힘도 60년대생이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의 60년대생은 운동권이 아닌 숫자가 꽤 많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86세대 운동권 그러면 바로 민주당의 민주당. 직격탄이 되니까 어느 정도냐면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지금 친명 그룹에서도 네. 그래? 운동권 청사 잘 됐네. 아. 임종석 나가 이른바 친문을 걷어내는데 이게 상당히 유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희한하네요. 그렇죠. 희한하게 그러니까 돌아가네요. 임종석 나가, 윤건영 나가, 그다음에 윤호중 나가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도구로 86세대 운동권 청산론이 민주당 내에서 활용이 될 정도로 이건 후보자에게 직격탄을 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요 조사는요. 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안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조사한 전국 지표 조사고요. 2월 5일부터 7일까지 조사를 했고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 전화 면접 조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오늘 인용되는 여론조사는요.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모두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른바 MBS 여론조사가 중요한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죠. 중요한 게 그래서 보면은 자 김건희 여사 논란 인식 부분 이 부분을 다시 이야기 드려야 돼요. 왜 그런 말씀 드냐면 네. 중요한 건 어떤 이슈가 논란이 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슈가 정말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 정말 진짜로 그게 중요하죠. 실제로 네. 자, 이 논란 인식인데 자 몰카 공작으로 피해를 입었다 29%잖아요. 자, 여러분들 주목을 해보시죠. 자, 수사가 필요한 비리 의혹이다. 김건희 여사의 이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 56%가 나왔습니다. 자, 네.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국민의힘을 찍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을 찍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56%가 나와요? 아니죠. 안 나와요. 국민의힘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뭐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 비슷하게 나와요. 대통령 지지율 부정평가가 늘 과반을 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는 자, 그럼 민주당을 찍어야 엄청난 문제가 되고 총선이 위태로워지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니 정당 지지율이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MBS잖아요. 네. 37이에요. 김건희 네. 여사가 문제가 되고 지금 명품백 논란으로 네. 왁자지껄하면 민주당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4개의 여론조사기관이 조사 결과를 조작했나요? 아니잖아요. 네. 37대 30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네. 자, 김건희 여사 이슈가 총선에 영향을 준다. 다시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건 뭐냐? 총선에 영향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논란이 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논란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네. 총선에 영향을 주는지 어떤지는 모르는 거야. 어떻게 알겠어요? 이 응답한 개인이. 네. 그렇잖아요. 결과를 받아봐야 나중에 알 수 있는. 개인은 네. 내 개인만 아는 거지 다른 사람은 그렇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영향을 물어본다라는 것 자체는 터무니없는 질문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개인이 알 수 없는 영역이다. 아니 선거 결과가 나와봐야 알 일을 그러면 이슈가 총선에 영향을 주는 걸 내가 그렇다는 거지 다른 사람이 그런지 그건 알 수 없죠. 실제 구도가 그런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자, 이 조사에서 영향을 미친다가 58%인데 그러면 민주당 지지율이 58%가 나오면 이게 맞아요. MBN과 매일경제신문이 매일이 다르네요. 네, 성인 남녀 1,008명을 2월 5일부터 6일까지 조사한 방법입니다. 그렇죠. 조사한 조사입니다. 이게 5, 6, 7일 조사를 한 것이고 5일, 네. 6일, 7일 비슷한 시기예요. 비슷한 시기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37대 30이에요. 그런데 자,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총선 결과 기대를 보십시오. 총선 결과 기대를 보세요. 그러면 민주당이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총선 영향이라면 망해야 되잖아요. 국민의힘이 망해야 되잖아요. 국민의힘이 망해야죠. 그런데 이 조사 결과를 여러분들 보면 같은 조사기관이 같이 한 조사예요. 같이 한 조사인데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다 40이에요. 민주당이 36이야. 오차범위 내지만 열세하네요. 민주당이.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총선에 영향을 준다 어쩐다라는 것은
나중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알 수가 없는 그렇네요. 겁니다. 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네. 왜 윤석열 대통령이 대담 때 사과를 하지 않은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왜? 사과를 하는 순간 또 다른 걸 또 끄집어낼 거예요.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담 이후에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말들은 여당에서는 좀 나오지 않는 것 같고, 그럼 어느 정도 여론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는 좀 매듭이 이제 안 나올 지어질까요? 거예요. 이제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야당 쪽에서 이걸 발목을 잡고 걸고 넘어지더라도 네. 지금 우리가 이 조사 결과들을 보면은 어떤 결론을 얻어낼 수 있냐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걸 사과하고 해명하더라도 해소가 안 돼. 해소 안 된다. 이건 왜냐하면 반성적으로 네. 정치적으로 계속 질질 끌고 있는 거예요. 아. 데이터상으로 보면 그래요. 네. 물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이 없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의 원인 제공을 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하지만 저는 총선을 가지고서 설명을 그렇죠.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총선만 놓고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 부분을 사과하고 해명한다고 해서 총선 국면이 전환되느냐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그걸 한 위원장도 분석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위원장도 국민 인식은 인정을 한다. 네. 하지만 국민 인식을 인정하지만 그걸 사과를 하고 해명으로 풀 수 있는 이슈는 아니라고 본다. 아, 그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렇군요.